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14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14주차 1교시 수업은 카드와 최종 화면에 관한 거네요. 네, 카드라는 것은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영상이 있죠. 영상 위에 이렇게 여기 조그맣게 여기요 여기 유튜브 그쪽도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요게 이제 카드라고 합니다. 요게 카드. 네. 여기 밑에 화면에서는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카드라고 합니다. 자, 카드라는 것은 영상 중간에 다른 영상을 첨부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죠. 영상을 보는 도중에 오른쪽 상단에 바가 뜨는데 이때 바 모양을 클릭하면 다른 영상이 재생됩니다. 보통 다른 영상을 참고 목적으로 첨부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엄마 내가 알려줄게 그런 채널에서 이거 캡처를 한 건데요. 네, 여러분이 혹시 그걸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카드라는 것은 동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그 동영상 내용과 연관 있는 관련 동영상, 다른 관련 동영상을 안내해 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동영상이 재생되는 도중에 몇 초간 문구가 뜨는 것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요. 이 해당 문구를 클릭하면 그 영상과 관련된 다른 영상들, 본인이 미리 설정해 놓은 영상이겠죠? 미리 그 설정해 놓은 영상으로 넘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카드라는 것이. 그 카드에는 이제 네 가지 기능을 넣을 수 있는데요. 동영상, 재생 목록, 채널, 링크, 웹 링크, 뭐 설문조사 이렇게요. 예를 들자면 강의, 또 해당 제품의 구매를 원한다면 뭐 카드를 클릭해서 더 자세하게 영상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보는 시청자가 이 카드를 직접 눌러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카드 설정하는 방법은 동영상 업로드를 누르는 업로드 파일을 선택하고요. 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서요. 자, 그래서 세부 정보를 설정한 후 동영상 요소로 넘어와서 카드 추가를 눌러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유튜브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종 화면 추가와 카드 추가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클릭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간 같은 걸 또 설정하고 이렇게 됩니다. 네. 어디에 내가 그걸 위치시킬 건지 뭐 그런 걸 이제 설정하는 거예요. 네. 자, 부가 설명에 들어가 있는 영상을 선택해 주는 거죠. 네, 이렇게 설정을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종 화면도 영상 맨 마지막에 본인의 다른 컨텐츠를 추천하거나 자신을 구독하길 바라며 프로필을 걸어두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어, 여기 지금 네모 요 상자는 자신의 다른 동영상. 물론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보통 자신의 동영상을 계속 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또 여기도 또 다른 동영상이 있고 가운데 원을 누르면 구독이 되는 거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subscribe now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제 누르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다른 동영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영상 맨 마지막에 본인의 다른 콘텐츠를 추천해 주거나 자신을 구독하길 바라며 프로필을 걸어두는 것이다. 네. 그래서 최종화면 설정하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네. 똑같이 업로드를 하고요.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최종화면 추가, 카드 추가가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최종 화면을 누를 때는 기존의 동영상을 끝에 딱 자신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바로 동영상이 끝나게끔 해놓으면, 최종 화면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한 시간이 15초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동영상을 이제 가려져 버려요. 자신의 동영상이 가려지지 않게끔 최종 화면을 더 추가하려면 자신의 본 영상이 끝나고 한 15초 있다가 그 영상이 끝나게끔 그 설정을 해야 최종 화면 추가 넣기가 더 편하다. 그렇게 해야지만 자신의 동영상이 이제 잘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내용 자체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나와요. 여기 자기가 하나 선택을 하는 거고 맨 마지막에 자신이 들어갈
최종화면, 이 최종화면이 들어가야 될 시간을 좀 미리 염두에 두고 원래 본 영상의 동영상을 끝내야 된다. 네. 동영상 내용이 끝나면서 바로 동영상 자체가 끝나게 돼버리면 실제 최종화면을 추가하게 되면 자신의 마지막 어, 부분이 좀 가려질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세부 정보를 설정 후 동영상 요소로 넘어와서 최종 화면 추가를 눌러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죠, 이런 거.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음, 여기까지 이제 이론적으로 보여드렸고, 제가 바로 뒤에 영상에서 직접, 제 채널에서 제가 만드는 것을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 채널로 왔습니다. 제 채널에서 네, 카드와 최종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영상에서도 가능해 합니다. 자,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영상을 가지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 이제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 만들어진 동영상이죠? 네, 그 동영상 속에서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13주차 2교시 여기 동영상 수정이 있어요. 동영상 수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업로드 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 기존에 이미 업로드된 동영상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기존에 이미 업로드된 동영상을 가지고 저는 지금 하는 거니까 동영상 수정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수정할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최종화면 카드 이렇게 있죠. 최종화면 카드. 네. 그래서 카드로 먼저 눌러 보겠습니다. 네, 카드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간이 쭉 있죠? 시간이 쭉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분 자리에 나는 카드를 넣고 싶다. 네. 그렇죠? 여기 놓고 자 그러면 카드 유형을 선택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니까 좀 이론에 살펴봤었죠? 뭐 동영상, 재생 목록, 채널, 링크 이렇게 관련 동영상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본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관련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12주차 2교시를 나는 하고 싶다. 그러면 12주차 2교시를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네.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상자가 이렇게 네모나게 뜨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 네. 이렇게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그 부분이 이제 카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최종화면 또 같이 한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최종화면 누르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요소라고 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떠요.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동영상 한 개와 구독 한 개. 근데 밑에 네모와 동그라미가 있고 여기는 위에 네모와 동그라미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왼쪽에 동그라미 오른쪽에 네모. 여기는 동영상 두 개만 있는 거죠. 보통 이제 구독 같은 걸 여기 안에 또 있습니다. 또 이렇게. 네. 이렇게 동영상 두 개, 동영상 한 개, 전용 목록 한 개, 구독 한 개 이렇게. 네. 그래서 뭐이 정도 딱 해본다. 그럼 이걸 딱 눌렀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에 가는 거냐? 네. 여기 지금 이 제 거 화면에 맨 마지막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동영상에. 그래서 31분 18초, 18초부터 이제 38초까지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내가 이제
너무 길다 싶으면은 이거를 좀 줄일 수 있어요. 어, 이게 아니고, 네, 요거를 눌러서 이렇게, 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아까 이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제 거 이제 동영상이 이제 조금, 가려지는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장을 누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어, 최종적으로 이제 된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한 거를 보면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멈춰 놓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뜨죠?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진행되는 도중에 여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어 2교시로 12주차 2교시를 제가 해놨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네. 이제 카드 확인이 됐죠? 그리고 다시 이거를 어, 쭉 넘겨서 이제 마지막 최종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종 화면이 마지막 화면이 진행이 되는데 조금 이제 기다리면 나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왼쪽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가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동영상을 아까 눌렀기 때문에 요것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걸 누르게 되면 이제 구독을 누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최종 화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다행히 이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까만 화면으로 돼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게 전체적으로 다 화면이 있는 거라면 이 구독, 이 모양과 이 화면 때문에 저의 그 동영상 내용 자체가 가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가려져도 상관없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보여야 되는 중요한 정보가 거기에 있는데 가려졌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뒤에 더 시간 더 길게 해가지고, 어, 그 가려지는 내용이 없게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네, 앞에서 우리 카드와 최종 화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봤었죠? 네, 음,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내주신 뭐 과제에 약간 피드백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화의 모든 것과는 별개로 한나의 유언을 이행하러 마이클이 그날 법정에 참석한 여성을 다시 찾았을 때 어머니가 이스라엘에서 돌아가셨다는 대사는 개인적으로 화가 났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2000년 전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살한 것은 죄가 아니고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학살한 것만 죄인가. 영화가 끝나고 남은 것은 단 하나도 없는 느낌이다. 예전의 추억으로 한나를 다시 받아들이기에는 시대가 그녀에게 찍어놓은 낙인이 강했고 마이클은 혹여 자신이 나치 구역자와 애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자신의 커리어에 흠집이 나지 않을까 하는 모습도 보였었다. 그만큼 세계사에 있어서 나치의 만행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고 잊지 말아야 하는 역사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심히 훼손하게 되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떨어져도 순종하면 안 되는 것일까? 아니면 유대인을 감시하라는 명령을 확대 해석해서 감시를 위해 유대인을 학살하자는 명제에 도달한 한나의 개인적인 잘못인가?
개인의 양심만으로 시대의 폭력적인 분위기와 압박을 이겨내라는 것일까? 모든 것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다. 다만 확실한 것은 개인의 윤리가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악독한 범죄자가 될 수도 시대 속의 작은 개인이 될 수도 있다. 후대의 심판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미하엘은 무조건 유죄인 한나와 사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마음 편히 손가락질을 할 수 없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그들과 연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결백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한 손가락질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 우리의 죄를 가리킨다. 나는 몰랐었다고 백치인 척 가장해도 이 연관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들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도 이 연관성을 은폐하기 위한 환각제일 뿐이다. 환각제로 회피할 수는 있지만 제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루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결백하지 않다는 것을 작가는 말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만 돌을 던져라와 같은 말들은 진부하고 낡아빠져서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 거부할 수 있다. 낡고 식상하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로 끌어오고 싶다. 지금 우리가 수없이 많은 종류의 죄인들을 너무나도 쉽게 손가락질할 때마다 떠올려야 할 이야기다. 네, 그래서 자신의 관점에서 잘 쓰셨어요. 그래서 어, 앞부분도 보시면은 그뭐 영어의 줄거리 같은 거는 과감하게 생략을 했고 자신의 느낌에 대해서 네, 잘 쓰셨습니다. 음. 영화를 보고 또 거기에 느낀 점은 다 개인마다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뭐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학살한 것만 죄인가? 또 그 안에 한 개인으로 있었던 또 한나가 그렇게 죄를 진 거, 꼭 그게 한나의 개인적인 잘못인가? 뭐 이렇게 그러면서 본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또 고민을 드러내는 부분을 잘 쓰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충분히 네, 뭐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잘 쓰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네.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는 2008년에 개봉된 미국 독일 합작 영화로 베튼하르트 슐링크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했습니다. 한나 슈미츠는 30대 중반 여성으로 전차 검표원 일에 종사합니다. 어느 날 귀갓길에 구토하고 쓰러져 있던 15세 소년 마이클 버그를 발견하고 그를 안정시킨 후에 바래다 줍니다. 집에서 요양한 후 충분히 낫게 된 마이클은 한나의 집으로 찾아가 감사를 표하고 한나는 더더 차갑지만 싫지는 않은 태도로 마이클을 대합니다. 한나에게 반한 마이클은 그녀의 집에 여러 번 방문하게 되고 한나는 그의 의도를 알고 그와 정사를 나누게 됩니다. 둘의 사이는 점점 깊어지게 되고 한나는 마이클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하고 마이클의 낭독에 깊게 몰입합니다. 마이클은 한나를 깊이 사랑하지만 그녀로부터 세심한 관심을 받지 못해 불만을 갖지만 한나는 오히려 마이클에게 또래에게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한나는 근무 성적이 훌륭해 공평원에서 관리직으로 승진하게 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클에게 알리지 않고 이사하여 그와의 관계도 일방적으로 정리합니다. 마이클은 자신에게 알리지도 않고 사라진 한나 때문에 큰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8년 후 마이클은 법대생이 되었고 지도 교수 및 친구들과 함께 전범 재판을 관람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장에서 전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한나를 발견하고 큰 당혹감을 느낍니다. 한나는 2차 대전 중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을 감시하는 친위대 교도관으로 활동했기에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2차 대전 중 한나는 어린이 유대인 수감자들을 불러 친절하게 대해주고 밤마다 자신에게 책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수용소의 공간이 부족해지며 한나는 자신이 돌보던 그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다른 곳으로 보냈으며 결국 그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들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수감자들이 모여있던 교회에서 화재가 났을 때 감시자들이 수감자로 하여금 도망치지 못하도록 교회 문을 잠가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된 일이 있었는데 당시 감시자였던 한나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수감자들을 잡아두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충격적인 자기 결론을 하여 판사와 방청객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나의 순진한 말에 챈 다른 전범 피고인들은 자신의 죄까지 한나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 모든 일이 한나의 지시와 보고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는 억울함을 호소했고 판사는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고서와 한나의 필체를 비교하겠다고 하지만 한나는 불복합니다. 마이클은 과거 한나가 그를 읽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음을 깨달았고 한나가 필체를 남기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통해 그녀가 문맹임을 알아차립니다. 한나는 문맹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보고서 작성을 인정하고 마이클은 상황을 바꿔보려 하지만 한나가 자존심을 지키려고 한 선택임을 알고 그녀를 돕는 일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한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됩니다. 수년이 흐른 뒤 마이클은 변호사가 되고 결혼 및 이혼을 거쳐 홀로 딸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복역 중인 한나를 떠올리게 되었고 문맹인 그녀를 위해 자신이 책을 낭독한 녹음 파일을 속보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한나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마이클의 음성에 반가움을 느끼며 그 음성과 책을 비교해가며 글을 읽히기 시작했고 마이클에게 간단한 편지도 쓸 수 있게 되었지만 그녀 마이클은 그녀의 편지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에서 20년을 복역한 한나는 모험수로 인정받아 조기 출소할 수 있게 되었지만 부하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도 없었던 그녀는 출소해도 갈 곳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나를 딱하게 여긴 교도소 관계자는 한나에게 소포를 계속 보내던 마이클에게 연락해 한나의 사정을 말하고 그녀를 돌봐줄 것을 부탁합니다. 마이클은 그 부탁을 받아들이고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한나를 연회합니다. 그리고 과거 나치의 감시원으로 일했던 것을 후회하냐고 물었고 한나는 당시 상황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답을 하여 후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한나의 모습에 깊이 실망한 마이클은 그녀에게 차가운 모습을 보였고 한나는 죄책감과 큰 상처를 느끼며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나는 참회의 뜻으로 자신의 유품과 돈을 마이클에게 맡기고 그로 하여금 아우슈비츠 유대인 생존자에게 전달할 것을 유서로 남겼습니다. 마이클은 깊은 슬픔과 후회를 느끼며 한나의 유언에 따라 그녀의 돈을 미국에 있는 유대인 여성 생존자에게 전달하며 한나가 문맹이었기에 당시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생존자 여성은 한나가 문맹이었을지라도 그녀가 한 일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며 한나의 돈을 받는 것을 거절합니다. 마이클은 한나가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문맹이었기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 말하며 다시 한번 그녀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생존자 여성은 한나가 남긴 유품인 철제 차 통을 보며 어릴 적 추억에 사로잡히고 그 유품은 자신이 갖게 쓰니 돈 알아서 처분해달라고 했습니다. 마이클은 그 생존자 여성과 협의하여 한나가 남긴 돈을 문맹들을 위한 교육단체에 기부하고 그렇게 마이클은 한나의 일을 계기로 타인과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한 딸과 함께 한나의 무덤으로 가서 한나의 이야기를 풀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좀 길게 줄거리를 다 쓰셨어요. 네. 인간의 모순적인 면과 용서의 의미에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 시절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는 그만큼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한나가 수용소 감시관을 일했던 것과 그녀의 비밀은 독자로 하여금 강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대개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인간을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관여하는지를 보여주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수용소 일을 보았을 때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그러한 도덕심이 아니라 법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법으로 처벌을 한다고 해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일한 사람들이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되었다. 이 영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유대인 학살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크게 다루지는 않지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고 생각이 든다. 잔인하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법으로 처벌한다고 하여도 사람들은 경우 그 정도의 처벌이 내린다고 화를 낸다. 그 정도의 처벌만 내린다고 화를 낸다. 이는 어쩌면 사람들이 도덕심의 이해에 비해 강력하게 처벌을 하기 원하지만 사회에서는 인권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법으로 그에 맞는 법으로 그에 맞는 수준에서 처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일 수 있다. 나 또한 저지른 잘못에 비해 법의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비록 구체화 못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게 해준 영화가 되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받은 거는 A4 한쪽 반인데, 이제 이걸 제가 PPT로 하면서 총 4개의 슬라이드가 됐고,
4개의 슬라이드 중에선 3개의 슬라이드는 줄거리고 이제 1개의 슬라이드는 이렇게 자신이 느낀 점을 썼죠. 네. 이렇게 좀 길게 쓰시느라고 예, 뭐 많은 수고가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4번째 슬라이드도 자신의 느낌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글쓰기 관점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제 어미가 어떤 경우에는 있었다. 다로 끝나는 쉽게 말해서 반말투죠. 우리 정확한 이제 국어적인 문법으로는 우리가 해체라고 하는데 해체. 뭐 반말을 쓰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합쇼체라고 해서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존댓말을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어색하고 헷갈리는 거죠. 읽어보자 첫 번째 줄에 뭐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두 번째 줄에는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또 주었습니다 하다가 또 중간에서는 다시 또 생각한다. 생각이 든다. 화를 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원래 글쓰기에서는 해체를 써요. 그냥 반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는 그게 반말이 아니거든요. 발표할 때는 그 부분을 존댓말로 바꿔서 발표를 하면 되는 건데, 그러게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헷갈리니까, 쓰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어색하다. 자연스럽지 않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네요. 나머지 뭐, 내용은 본인이 뭐 길게 많은 수고를 들여서 잘 쓰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도 마지막 부분에 잘 쓰셨습니다. 자, 이 정도 해서 네, 어, 이 글에 대한 피드백은 이 정도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14주차 1교시 수업은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